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면동 포함 송탄 출장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10억 7,337만 원보다 8,519만 원이 감액된 609억 8,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목과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집행시기 조정에 따라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평택시 도로표지명 설치 사업으로 금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4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64억 5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변동을 포함한 송탄 출장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8억 3,557만 원이 감액된 413억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 238쪽에서 244쪽까지 총목과 소관입니다. 총목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877만 원이 증액된 52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3억 원, 진이천 유원지 물놀장 철거 및 복구 공사를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7쪽까지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에는 전년 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5억 7,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사업에 1억 3,4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사업비로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까지 세목과 소관입니다. 세목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11만 원이 증액된 5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아파트 입주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납세 고지서 송달 건수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3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요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63만 원이 감액된 23억 3,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총 12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94쪽에서 39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018만 원을 증액된 6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서 40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3,529만 원 감액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60쪽에서 266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3,558만 원이 감액된 198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 공사비로 19억 7,2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2억 7,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2쪽까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442만 원이 감액된 51억 7,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 변면 등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2월 11일 하반기 특별 교부세가 교부되어 상임위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명세서 401쪽부터 447쪽까지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64억 9,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근본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실래요? 김영주. 아니, 하시라고.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과장님들, 국장님은 지난번에 뵙고요. 선생님은 뵙고, 과장님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고요. 78페이지입니다. 체험 환경 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체험환경교실 운영교재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출장소랑 예산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10,000원씩 200부, 이거 매년 만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많이 바뀝니까?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거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조금씩 바꿉니다.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죠.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하나급 정도, 30명 정도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30명씩 4일 하면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하겠네요. 강사비가 44만 원씩 4일이 있네요. 네, 강사료가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요거는 좀 하루에 한 11만 원 정도씩 이제 계산이 된 건데요. 강사료가. 그래서 이제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요 해당 분야 경력자에 이제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많이 책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11만 원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11만 원씩 예. 4명 아니 44만 원 44만 원씩 4일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네. 거의 시간이 오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당 11만 원이다. 아닙니다. 시간당 11만 원. 하루에 44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러 명이 진행하십니까? 예. 강사가 여러 명이다. 맞습니까? 여러 명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강사는 한 명인데 참여하는 시간이 보통 10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한 대여섯 시간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에 지금 저 과장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제 하루 한 명의 단가가 44만 원이라는 건데요. 그 5급 기준에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이 길기 금액으로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이제 44만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게 어제도 안전교통국 진행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통상 그냥 이렇게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은산사리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총 사업비가 240억입니다. 24억입니다. 작년 총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예산서에 적혀 있었던 총 사업비. 작년 총 사업비로는 22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2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향후 투자가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8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얼마로 요구가 돼서 의회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있을 테고 물가도 오를 테고 인건비도 올라서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죠. 예, 물론 이제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보고 예산심의 때는 심사를 하죠. 근데 사업이 가다 보면 이 사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계속 태웁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뭐 18억짜리였다. 18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길을 놓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24억이 넘어가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을 그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이 몇 년 지나 보니까 한 5, 6억이 늘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가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과학교통국과도 상의를 해서 뭐 조례나 뭐 규칙으로 몇 프로 이상의 예산이 증가될 때는 의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원 간담회 때나 이것이 승인을 득하는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의원 간담회 때나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 추진 현황에도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좀 적히는 것이 통상적인 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산사리뿐만 아니라 뒤편에 있는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총 사업비가 40억이 줄었습니다. 이건 줄어요. 설계 변경이 대단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노선이 바뀌었거나 시공 방법이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것이 바뀝니다. 근데 처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방법이 완전 바뀐 거죠. 238억짜리 예산에 40억짜리가 줄어들면 큰 변화이거든요. 대부분의 도로 건설 사업들이 수월함, 다음 페이지에는 수월함 3리도 2003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게 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총사업비 그냥 증액시키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이제 해주십시오. 산건위에서도 네. 예산 심의할 때 이제 의원님들 말씀이 네. 이제 계셨었는데요.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아니면 일정 금액 이하 큰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예. 네,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 한데 이제 설계 그거 변경이, 필요성은 네, 설계 변경이 맞습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가다 네, 보면 뭐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도 소소한 거나 아니고 대규모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게 맞다. 예,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20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삼성 그 건설 현장 주변의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들이나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7월에 부임해서 왔을 때 그 노점상이 이제 제 기억에 28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7개, 18개가 있었고요.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 5일 날 또 그 행정대집행을 해서 7개를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 놓고 이제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저희가 이제 펜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최종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단번에 처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제 처리토록 노력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철거하실 때 집행부들 안전 문제. 네네. 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캠들이나 이런 것들 좀 착용을 하시고 네네. 현장에 나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들이 네네 그렇게 하도록 지원이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123페이지인데요. 7개동 보도 설치 공사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보도를 30m 만들고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사진에 보니까는 옹벽을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저건 요거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124페이지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에 이제 아래쪽 말고 위쪽으로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한 채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단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조금 설치해야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예, 옹벽을 설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분들 통행에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으셨나 보죠. 부분만 현장 가 보니까 끊겨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실수이신 것 같은데 13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셨을 것 같은데 하수 시설물 관리 사고 배상금 예산 집행률이 안 적혀 있어서 몇 프로인지. 하수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 처리한다. 요거는 예, 현재는 한 지출된 건- 게 없습니다. 예비비성으로 갖고 있는데요. 예비비성 현재 예산 지출된 건 없습니다. 0%인 거죠? 0%. 네. 예비비 개혁으로 갖고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구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뭐 그동안 발생된 그런 거를 봤을 때 500 정도면은 가능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오수 및 정화조 관리인데 이 오수 정화조가 거의 송탄 출장소 관할 지역에는 거의 직관로로 설치가 많이 거의 다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3%입니다. 예, 예. 그런 이유인가요? 거의 직관로화 되어서 정화조 관리할 곳이 점점 줄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예산은 요구 예산은 이제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아서. 요 예산은 뭐 이제 그 133페이지 이제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직관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크게 필요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 기술 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정화조 관리. 요거는 기술 지원 내용이 이제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폭기 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 방법을 지도해주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유지 관리 방법을 지도해주고, 그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 수질 상태를 진단해주고, 기계 장비 유지 관리를 지도해주는 크게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예, 지원단에서.
이 꼭 있어야 되는 지원단인가요? 6명이 8일 동안 일을 하시는. 요게 이제 개인들이 그 오수처리 시설 설치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네. 근데 그거 운영에 대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검 나가고 그러면 단속이 자주 되니까 이 오수처리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이제 지도해줘서 그 올바르게 이제 오수처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지원단분들은 민간인 분들인가요? 예, 민간인입니다. 예. 꼭 있어야 되는 지원단입니까? 근데 뭐 공무원분들이 가서 지도해주고 방법 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이 기술 지원단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집행은 이제 그 12월에 이제 다시 요거 뭐 작성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그런데요. 네. 12월에 추가로 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뭐 해도 되는데 이제 네. 공무원들은 뭐 인원이 없고 지금 여기 송출 관할만 해도 오수처리 시설이 한 4,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해서 민간의 힘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이거 144페이지에 여기도 꽃거리대 꽃 식재가 9천만 원이 있습니다. 본청 6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송출에 9천만 원,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 6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송탄 출장소에 9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 푸른도시 사업소 예산보다 송탄 출장소에서 가로꽃 식재하는 양과 이 길이가 더 많은가요? 그런가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하는지? 예, 꽃꼬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개소가 있고요. 13개소에 819m에 202개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개소요. 예, 13개소요. 네, 그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밖에 푸른도시 사업소 그 예산 6천만 원 몇 개소 몇 미터에 몇 박스 몇 개인지 좀 듣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그 평택시 중에서 북부에 위치한 송탄 출장소 북부 지역을 지킴이 노릇해주고 계시는 최승화 소장님과 우리 그 각과의 과장님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노력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추경 예산 좀 한번 볼게요. 추경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총목과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 관리가 있어요. 청사 유지 관리가 있어서 지금 감액이 4차 추경 우리 4차 추경에 3,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요구가 됐습니다. 요구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청사 외벽 리모델링 그 집행 조정에 따른 향후 리모델링비 사업을 진행을 연기한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 중에서 이거를 삭감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건가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외벽을 리모델링을 하면 예. 그 청사했던 의원님 그 시종 구호 있잖아요. 예, 예. 시종 구호. 그것도 이제 LED 전광판 시종 구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 외벽 리모델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LED로 할 필요가 없어서 3,500만 원 감 요구를 한 그러면 겁니다. 이 금액은 그 외벽 그 라이트 아팅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후로 미뤘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안 들어가서 네. 감액 요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리모델링비에 속했던 건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7페이지에 오면 청사 시설 개선비가 있습니다. 개선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금액 중에서 얼마가 감액 요청이 들어왔냐면 1억 2,888만 원이 이게 이제 감액 예상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청사 그 리모델링 한다고 지난 5월달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오영기 소장님 계시고 이뮤재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이게 이제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의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날짜를 잡아서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광대한 그 사업 계획과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허락을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그때 그 총 사업비 중에 설계 용역비가 1억 5천을 들어간다 하면서 그 설계사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제안 설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 사업도 애초에는 이게 25억이었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10억이 돼서 35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제안 설명해서 반 의아하고 반은 반대하고 반은 수긍을 해서 그러면 잘 해보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소장님이 우리 그 송탄 출장소 최소관 소장님이 오면서 이게 그 사업 형평성이 아직 때에 이르지 않고 좀 뭐다 앉아서 우리가 송탄 의회가 청사 고덕으로 이사 갔을 때 이쪽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여기에 편리하게 업무를 여기에서 편안하게 하면서 할 때 그걸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서 지금 하면서 리모델링하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라 안 좋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 의원들은 이제 정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간담회 때 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 예. 언제 간담회 때 하셨죠? 간담회 그때 8월 간담회 때 9월 간담회 때 이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네, 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아직 저희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 이제 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출장소 앞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이 형평성에 좀 안 맞아서 이거를 좀 지연하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금액이 지금 그 1억 5천 중에서 지금 그 용역비가 우리가 1억 5천 중에서 지금 총 사용한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이제 1억 5천 예산 중에서 예. 이게 이제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기본 설계 플러스 실설계 용역비였는데 예. 예, 기본 설계비 한 2,100만 원 정도는 예. 소비가 됐고요. 예. 이제 실시 설계비 한 1억 2,800 요 금액 예. 요거는 이제 사업 시행을 나중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감액 요구한 겁니다. 가면 요구한 예, 거죠. 그러니까 2,100 정도는 기본 설계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본 우리 이제 그 설계 용역비만 없앤 거지 그분이 다시 우리가 재용역할 때 이 비용을 감해주거나 뭐 그 용역비에서 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어느 지도자가 오셔서 이거를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냐에 따라서 혈세 낭비도 되고 혈세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저는 그때도 사업비가 처음에 25억이었다, 35억이었다. 제가 재정심의위원을 하는데 또 3억이 증가됐다고 3억 증액 요구를 해서 제가 사인도 해줬어요. 38억이라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게 또 이제 우리 소장님이 오시면서 이 사업이 이제 변경돼서 차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하고 차후에 좋은 방안하고 우리 의회가 저쪽으로 이사 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솔직히 그 아트 라이닝 아트 그 설계 그 철거한다고 할 때도 이게 저희가 그 도비 2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미술관이 협력해서 평택시 그 사업으로 2억을 해봐서 그거를 이제 그 아트 라이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저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는데 저녁에 불을 켜고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찜찜하고 코로나 뭐 그 단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구조신건이 다 죽어갔었는데 그 불빛으로 인해서 시내권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낮에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밤에는 참 멋지다. 이런 호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화려하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거를 운영을 안 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국산이라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애초에 중국산을 뭐 싸서 중국산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고치는 비용이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서 못한다. 그러면 고치는 비용도 2억을 들였는데 뭐 어차피 무슨 시설이든지 재설비가 들어가고 또 재투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예산을 좀 들어서라도 그걸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산이라 부품도 없고 그래서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흉물스럽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이의 제기도 뭐 시민들도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생각은 광대하고 처음 시설은 아주 굉장히 확대해서 했는데 결론은 시설 관리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우리 평택시 모든 예산 올해 우리 일반 그 세출 예산을 보니까 2조 2,937억이에요. 이 돈 속에는 유지보수비가 아마 절반일 거예요. 50% 더 넘을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시설이든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사용해서 시설을 점검해서 다시 고칠 생각을 하지 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설할 생각 이런 생각은 좀 시민들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세금이고 혈세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예. 다만 그거를 고쳐서 썼을 때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도비까지 받아서 그때 당시 현 시장님하고 여기 출장 소장님하고 아주 굉장히 즐거워서 여기 시민들 상인들 다 불러다 놓고 이거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을 걸고 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러는데 결론은 지금은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낮에 보면 흉물스럽죠. 이제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관광특구 이번에 그 보행 환경 우리가 출장소 앞에서 교보생명까지 440m 저희가 이제 10억 8천만 원인가라는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 송탄 출장소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설계비는 기존에 서 있던 걸로 이제 설계를 하면 되고요. 설계하고, 예, 다만 이제 시설비를 내년에 이제 시설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그 시설비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면 폐쇄 우리가 그때도 반일을 한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차선 2개를 막고 거기에다 물놀이 이렇게 물 흐르는 그 물줄기에서 거기에서 버스킹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고 이제 했는데 여기가 관광 특구다 보니까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또 양쪽에 그 우리가 주차란이 부족해가지고 그 외부 주차 공간이 한 40대가 넘게 돼 있죠. 그 주차 공간을 없앤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반발도 되게 많았고 과연 주차를 저보고 오라고 했더니 저보고 머리에다 주차를 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장 거기를 없앤다고 이제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18면에서 198면으로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해소난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제 이게 이제 소장님이 오시면서 이 사업 변경을 하셨다고 이제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변경 흐름을 보니까 교통 흐름
좀 뭐 영향 그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31년산 추산해가지고 이 차가 한 2만 5천 대가 저기 늘어날 거를 예측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덕 교보생명에서 신도시까지 780m 도로 확장하고 지하 터널을 뚫었을 때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과연 가운데다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교통 흐름이 온전하겠는가 이런 여러 평가 때문에 지금 그 예산도 뭐 1,400억 들어간다고 해서 뭐 국비 50% 우리 시비 50%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국토부 장관 한번 면담해서 우리 그 50%보다 더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면담도 한번 요청하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토부에서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게 980억, 우리 시비로 하는 게 420억, 30%뭐 우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이제 요청도 해본 적도 있는데 그게 실행 가능하면 좋고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흐름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하셨는데 여기 변경 그 보면 교통 흐름 및 그 경관 조명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저희는 이제 당초 계획대로는 못하고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예.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인도, 예. 그다음에 가로수가 지금 없는 데가 있는데 결주 보식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벤치 형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한 그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뭐 도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고 인도하고 가로등 그다음에 화단 그 정도만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그 제가 자료를 좀 요청. 그거는 지금 최종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약속드렸듯이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평택역이 지금 그 아케이트 철거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잖아요. 구도심권 살리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도 지금 고덕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구도심권이 자꾸만 경기도 침체되고 어두운 도시로 변하면서 시장님이 야심차게 공약사항도 걸면서 이 사업을 신청을 저기 같이 좀 성공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저보고 일본에 있는 야찌한마 시 좀 한번 출장 소장님하고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평택 시민, 북부 지역 시민들이 유익하고 좋고 활용성이 높은 이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까? 저는 저 개인적인 이득이나 욕심이 있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제공해 줄까? 이런 고심을 늘 자나깨나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 또한도 앞으로 지금 조성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네네. 소장님이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네네. 다시 새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거는 잘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이 개성돼서 연계갈 수 있도록 약간의 설계 변경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전면 폐지한다거나 전면 뭐 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추경 예산은 제가 이제 하고 이제 그 추경 예산 중에서도 8페이지에 보면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이제 감액이 이게 우리 2023년도 예산이 지금 보면 우리가 21억 6,500만 원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출장소 예산이 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예산 중에서 여기 지금 감액 조치가 7,82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그 사업 내용을 옆에 보니까 2,180만 원이 이게 또 이제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억 중에서 7,820만 원이 감액 조치만 돼서 2,180만 원이 왜 이 예산이 소요됐나 했더니 이번에 그 진천 유원지에 에어바운스 그 간이 물놀이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난 7월 14일 뭐 비가 와서 그거를 걷었다가 다 재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 거 맞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2,180만 원. 예, 두 번 이제 7월 14일하고 8월 9일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철수했다, 재설치했다 한 비용이 이제 2,180만 원인 그래서 겁니다. 제가 비가 온 날 우산을 쓰고 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과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나는 용역 계약을 본인들이 맺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비용으로 뭐 설치했다 폈다 하는 건 자기들 돈으로 당연히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예산을 보니까 이게 2,180만 원이 우리 평택시 우리 여기 또 송탄 출장소 예산으로 이게 또 들어갔어요. 그 용역을 맺을 때 이런 재설치하고 이런 거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다 모든 거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또 비가 와서 걷었다 또 다시 이렇게 한 비용이 또 2,180만 원 이렇게 소요됐다고 하는데 용역을 맺을 때 이런 거는 본인들 비용으로 할 수 있겠거니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계약 당시에 이제 현장 여건이 비가 오면 이제 잠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초 계약서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침수되며 철거했다 재설치한 비용을 추가로 주는 걸로 이미 계약서에 이제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글쎄, 그래서 이게 보면 원래 물놀이장 예산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을 그 기획행정에서 세울 때 보니까 물놀이장 유지 보수비 올해는 꼭 7월에서 8월달부터 그걸 운영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었어요. 작년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7분 발언을 했어요. 진인천 원상복구 활성화 대책을 이게 시장님 답변 오시기를 2023년도 여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고 저한테 답변도 주셨습니다. 이제 이래서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 여기가 옛날 마냥 다시 보수돼서 운영되기를 이제 바라기를 바랬는데 올해 역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2억 6,600만 원 유지보수 그거를 세웠는데 그 돈을 안 쓰시고 아마 이 돈으로 에어바운스를 저쪽에 손쉽게 설치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잔디밭에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그 유원지 앞쪽에 고기 구워 먹는데 거기에다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거기다 그쪽으로 그게 갈 때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지역민들도 잔디밭에다 물을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그거 물을 첨벙거리게 되면 잔디가 다 썩을 텐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를 하니까 괜찮게 안 썩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 달 후에 제가 지난 9월 말에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트랙터로 다 갈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물에 첨벙거려서 그게 이제 잔디가 다 썩은 거가 이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께서 그거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구비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한 1,999만 7천 원인가 했던 2천만 원 정도의 돈 복구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그래. 복구가 썩었으면 그 에어바운스 한 설치 회사 용역준 회사한테 그런 것도 좀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이 다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에어바운스 운영한다고 해서 저는 계약서도 안 받지만 모든 시설 안전사고 모든 유지 들어가는 비용 뭐 그런 것까지 전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나 시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용이 에어바운스 설치한 비용을 제가 봤더니 2억 1,800만 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 7,300이라고 하더니 들어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고 그 침수 피해 재설치비가 지금 2,180만 원이나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수도세도 수돗물로 정화해서 보니까 한 약 2천만 원 정도가 수도세가 또 우리 비용이 들어갔고 또 그 전기세가 235만 원 정도가 또 전기세도 우리 그 혈세로 또 내셨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잔디밭 해소비 뭐 복구비 뭐 있어 이것저것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면 에어바운스 운영하면 그 돈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모든 재반된 세금은 다 우리 평택시의 세금 송탄 출장소의 예산으로 이거를 다 지원 복구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에어바운스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굳이 또 이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는 제가 또 짚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에어바운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동기는
기존 시설이 이제 그 노후되고 낙후돼서 막혀서 고착화돼서 쓸 수 없다는 그 COENC라는 회사가 4월 6일 날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고착화돼서 못 써서 거기에 그 수리를 하려면 4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이거를 못하게 됐으니 이거를 저한테 이제 총무과에서 4월 26일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에어버스를 운영하신다고. 아 그래?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고장나서 못하겠네.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들었거든. 7, 8월 달에 운영하기 전에 4월 달에 와서 그 K1 에코텍이라는 회사에서 점검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점검을 안 받고 그 회사다 했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다 점검 요청은 2022년도 10월 제가 7번 발언하고 와서 한번 점검을 해줬어요. 그때는 정상 가동 아무 작동 없이 돌아간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4, 5월 달에 점검을 실시할 때 요청을 해주면 하겠다 했는데 COENC가 운영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4억 3,9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에어버스를 운영한다라는 이런 서류를 저한테 용역 계획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비용도 2,18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이제 예산이 소요돼서 이렇게 제가 우리 또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보니까 그 추가 예산에 이제 반영이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그렇네요. 이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차피 기획행정에서는 다 다뤘으니까 알지만 저희 산업건설이나 복지환경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추가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살펴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추가 경정 예산은 이거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어요. 본 예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본 예산을 이거를 지금 좀 살펴보았더니 이게 그 다른 건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그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29억 29억 2,174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보니까 21억 6,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 사업 이거는 보통 보니까 35%가 증액된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다 진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다시 유원지다운 유원지로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저희 금액이 이제 여기에 유일하게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유원지 이제 철거 비용으로 이거를 상정을 하셨네요. 요구를 하셨네.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제가 그 소장님께서 그 이 비용 8억 들은 거 철거비에 들은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송탄 출장소 예산이 지금 약 보니까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97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저기 감액이 요치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 예산만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평택시 우리 현안 사업들이 되게 급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요거 철거 사업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철거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연속 사업들, 진행된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이렇게 여기에 철거비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송출 총 예산이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이 한 104억 정도 이제 감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이천 유원지 철거 물놀이장 철거했는데 이제 8억이라는 그 큰 예산을 왜 올렸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신데, 진이천 유원지 물놀이장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가서 보셨지만 이 시설이 한 11년 운영이 된 시설이고, 그다음에 그 하천이다 보니 이제 과거나 뭐 올해나 이제 보면 그 물놀이장에 이제 침수가 되고, 또 침수가 되면 또 복구하는 날짜가 최소 7일에서 뭐 길게는 뭐 20일도 넘게 걸리고. 근데 이 물놀이장은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운영하는 건데, 한 달 운영 중에 침수가 되면 7일에서 길게는 20일 복구 기간이 걸리니, 또 복구 비용도 뭐 2, 3억씩 들어가고 해서 이제 올해도 에어바운스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는 더 있을 거고 해서 이참에 이제 그 매립형 물놀이장을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시설을 하자. 그 시기가 왔다.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뭐 이 결정은 제가 난 게 아니라 이제 집행부의 수장께서 내신 거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일을 하는 거고 해서 이제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당장 필요한가요? 당장 거기다 철거하고 당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죠? 제가 이제 9월이나 12월이나 진이면에 가서 이제 설명을, 이제 9월에는 진이면 24개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진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했을 때, 물론 그 물놀이장이 진이 면민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12개월 중에서 한 달 쓰려고 그 시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안 쓰고 몇 년간 방치된 시설이고 너무 흉물스럽다 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의견을 듣고 이제 뭐 어려운 예산이지만 철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저기 한 개 띄워 좀 주실래요? 불 끄고. 몇 가지 자료 좀 시간도 없고 바쁘신데 저거 좀 이제 띄워달라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저 시설은 그 지난번에 그 고장이,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확실치도 않은 사항을 고장이 나서 고착화돼서 못 쓰는 기계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제가 그 저 설치한 회사예요. 저거는 K1 에코텍이라는 회사가 작년 10월에서 점검을 했을 때 저 기계는 아무 고장이 없고 정상 가동된다. 4, 5월 달에 와서 협력을 부탁을 하면 점검을 해주겠다라는 약조를 받고 공문도 받았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걸 계속 넘겨보세요. 그래서 뭐 정수차가 고장이 나서 저걸 하면 4억 3,900만 원 들어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영상 좀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 저기 물 나오는 동영상 있었죠?
저거는 지금 그 어린이 수영장하고 청소년 프로하고 유아풀이 있어요. 저게 고착이 돼서 쓸 수가 없고 저거를 다 뜯어내고 하려면 한 4억 3,9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이거 CEO ENC라는 회사에 그 점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점검 결과를 최승환 소장님이 힘들게 저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점검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래서 해본 결과 저렇게 물이 저기 다 고착화 없이 저렇게 물이 다 펄펄 잘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틀어주세요. 저거 이제 청소년 풀, 유아풀, 성인 풀이 물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과정이고 저거를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4명과 우리 저기 도시공사의 최대용 시설본부장, 조세진 사무처장, 우리 송탄 출장소장님, 한인수 과장님, 박현주 팀장님하고 우리가 저거를 다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저거 다 막혀서 못 쓴다고 했는데 그 CEO ENC라는 회사에서 물 들어오는 구멍에다 내보냈기 때문에 저게 점검이 안 돼서 그렇다는 점검표를 저렇게 제가 아까 받았어요. 점검표 아까 보여주셨죠? 정수차, 정수관 저쪽에 하나 고착화가 안 되고 저분들이 쓰시면 저거를 다 봉해놓고 썼고 정수차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건 정수관이에요. 저 밑에 들은 거 다 못 쓴다고 하더니 저것도 다 정상 가동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저게 정수차예요. 정수차인데 저거는 트럭 속에 들어있어서 1년에 40일 정도만 써서 저거는 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힐타 교체비만 그날 보통 힐타를 4개를 교체를 했는데 그거 하니까 저게 물이 다 들어왔대요. 그런데 원래는 저게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서 저 기계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했던 사실이라 저는 저거 이제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기에는 신문 그 언론사들도 한번 와봤어서 저게 진짜 고장이 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고장이 안 난 사실을 우리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게 고장이 안 났던 사실인데 점검회사에 이 회사가 잘못 점검을 한 결과라서 저는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용역비 하는데 53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비용이 이거 점검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점검을 다시 받아보자 그 설치 케어 저 회사에서 했는데 그냥 다행히 인건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출장소에 밥 한 끼만 사주셨다고 하더라고. 그거 드시고 저분들이 이렇게 점검한 결과를 우리 저기 산업건설 위원들하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 출장 소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가지고 계셔요. 이제 계셔서 저는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점검을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났다고 한 사실. 그리고 거기는 침수가 매일 해마다 되는데 2010년도에 저기 물놀이장이 설치가 돼서 그동안 코로나 오기 전에 2020년 아니지 2019년 여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 그런데 코로나 되면서 운영비를 안 줬어요. 청소년 재단 운영 안 주고 자체 운영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운영이 안 된 게 도시공사를 2021년도부터 저걸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도시공사가 준비가 안 됐어요. 1월 1일부터 받으려 해도 못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자체 행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2020 1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저걸 인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예산 책정을 평택시에서 11억을 책정을 해줬어요. 11억을 책정해서 상반기 거 5억은 청소년 재단에서 사용했고 11억은 도시공사에서 사용을 했더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2022년도 예산에 2022년도 예산에 16억 5천만 원을 배정해 줬는데 그것도 하나도 운영을 안 했어요. 운영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운영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제 2023년 예산을 21억 6,500만 원씩 매년 지금 아까 얘기해 줬죠. 몇 퍼센트씩 저기 유지해가지고를 해줬는데 운영을 도시공사에서는 아무 운영을 못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캠핑장 130사이트라고 레일바이크 10대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카약이 그때가 10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했어요. 가족 자전거가 10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을 안 해요.
지금 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두 가지만 운영하고 주차비 이제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비만 받고 그 세 가지만 열심히 도시공사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해마다 30%, 35% 이게 증액이 됐고 인원도 우리가 그때 자치행정했을 때 12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넘겨주면서 9명을 증원해서 21명으로 증원을 해줬어요. 저런 시설들을 잘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줬는데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운영도 안 했고 결과는 이렇게 됐고 이제 올해 예산에 이제 8억이라는 저런 예산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그 다른 그 하나 제가 기사가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저거는 제가 이제 그 5월 3일 날 저쪽에 진이천 유원지의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5월 9일 날 제가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자치 위원장님 오신다도 못 오시고 분야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저기 그 분야회장님 전 사회 그 복지협의회 회장님들 전직 회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제가 20명이서 간담회를 해서 저거는 이제 평택 주간신문에서 이거를 우리가 의논이 고쳐버려 의논이 분분했던 기사입니다. 다시 저거는 우리가 12월 2일 날 고장이 난 거 안 난 걸 점검할 때 시사신문에서 기자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것도 이제 서비스 질 하락 저게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평택신문에서 유원지 물놀이장 존폐를 두고 설왕설래 저분들도 이제 와서 저런 거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다음 이제 저거는 어제 신문사에서 저한테 저게 이제 왔는데 예산이 8억이라는 돈이 저쪽에 이제 편성이 됐다. 이게 고장이 안 나고 정상 점검만 할 수 있는데도 침수된다는 원인으로 저거 예산을 편성한 거는 우리 세금의 혈세가 아닌가 싶은 저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는 시민을 위하고 북부 지역을 위하고 평택시를 위해서 저는 이 몸이 부서지도록 저는 앞으로도 시의원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저는 이번에 그래요. 예산이 지금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못하고 있는데 굳이 저거를 이 시국에 8억을 철거 비용을 굳이 해서 저걸 매립하고 그쪽에다 어떤 대안을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잔디밭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풋살장 어르신들 뭐 게이트볼장 뭐 이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잔디밭은 그쪽 반대 방향에도 있습니다. 유원지 앞에도. 그리고 또 유원지가 더 좋은 게 저게 유일하게 전국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불을 뗄 수 있는 기능을 저기에서는 허락이 된 저기 유원지예요. 그리고 저기는 평택시의 팔경에 들어가요. 지금 그 소풍정원, 평택항 뭐 여러 가지 그 평택호수 팔경 속에 들어가고 진이천 유원지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존폐를 두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제하니 마느니 지금 이런 큰 현안에 닥쳐 있어요. 남사에 220만 평 반도체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거를 존폐를 하느냐 아니면 상수원 보호를 유지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저런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 저기 상수원 보호역이 해제가 된다면 아마 큰 용역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거를 지금 8억을 저렇게 들여서 일단 철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차후에 용역을 한 다음에 의원들이나 우리 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뭐 공무원들하고 다 상의를 한 다음에 더 유익한 시설로 저거를 보완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지금 침수 원인이 있는데 전국에는 저 회사에서 운영한 시설이 19개 시설인데 한강 시민공원에 8개, 뚝섬 유원지에 9개, 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그 천변에 몇 개 해가지고 19개가 지금 우리 마냥 똑같이 하는데 서울 시민공원도 잠수교가 잠수가 되면 거기 딱 하는데 물 청소하고 다 해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도 침수되고 그러면 물청소 하루만 하고 다 물 채우면 또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수영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수영장 안 해도 좋고요. 수영장보다 더 좋은 시설, 유익하고 요즘은 그 우리
저출산 고령화로 돼서 청년들, 청소년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기도 예산이 막대하게 2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2018년도는 정장선 시장님께서 불꽃 정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5개 역사, 평택역, 지제역, 우리 서정리역, 송탄역, 진이역을 항쟁하면서 레일바이크를 타면 한 40분을 소요하면서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었고 사계절을 이용 안 한다고 했는데 저기 눈썰매 저 아기 수영장에다가 물을 올려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빙어 체험장이랑 맨손 체험을 겨울에 가서 우리가 이게 고기도 잡아보고 눈썰매장을 또 운영을 했었어요. 저기 이제 그런 추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출장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걸 덮어버리고 다른 시설을 해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는 어저께 푸른 저기 생태 하천과에 생체 하천과에 그 노을 유원지 2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을 유원지를 구상하는데 시설이 29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진이천 유원지에서 관심도 없고 하던 그 꼬리명준 나비 체험관하고 지방물 덩굴 체험관을 거기에다 짓고 있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도 똑같은 하천이에요. 가격은 214억이 들어가요. 여기는 상수원 보호역으로 지적되면서 북부 지역 사람들의 그 실린 공간, 시민의 유혹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철거를 들여서라도 더 좋은 시설, 지금 그 노을 유원지나 배다리 저수지나 한박산 공원 마냥 이렇게 좋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 뜻을 분명히 잘 아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하고요. 그 이유는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수고 저기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좋은 계획이 있어서 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물론 K1 에코텍에서 그 점검을 해주시고 하는 거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제 제가 와서 의원님께 보고 드렸을 때 저는 분명히 의원님께 이제 저 시설이 고장 났다 안 났다 그거는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매립식 그 물놀이장을 철거하겠다 했을 때 의원님도 그 제가 드린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부 동의를 하셨고 이제 의원님께서 저 물놀이장이 있어야만 뭐 고기를 구워 먹으러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놀이장이 없어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 물놀이장이 11년 돼 있고 11년 됐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자꾸 침수가 되고 해서 이제 저걸 없애고 또 진입 면민들도 12개월 중에 한 달 쓰자고 저거를 횡하니 남겨두지 말고 다른 시설을 해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 저한테 먼저 그러셨죠.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거고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또 철거하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는 뭐 예산 8억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 이제 8억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게 더 이상 더 계속 놔두면은 8억이 들을지 10억이 들을지 더 들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의 방침이 이제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무봉산 수련원하고 진이천 유원지하고 뭐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라고 이제 지시를 해놓으신 상태고 해서 지금 뭐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당장 철거 안 하고 방치해두면 됩니다. 사실 방치해두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철거 안 하고 방치해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해서 저는 제 개인의 그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 해서 저는 이제 8억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소장님께서 저거 안전점검 하신다고 발령 받아서 이쪽으로 정근해서 오셨을 때 9월달에 받기로 해서 못해서 10월달에 하자니까 제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안 하시고 덮을 거라고 해서 이런지하에 저한테 이런저런 상의도 없이 덮을 거예요. 이제 이래서 왜 그러냐 근데 비용 들어가면 솔직히 저보고 그랬어요. 의원님이 돈 낼 거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 그럴 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돈이 그쪽에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무료 점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나더러 내라고요? 나 선거법 위반 안 되면 제가 내고 싶습니다. 왜 점검해 준다는 해도 못 받습니까? 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0월 10일 날 우리 242의 회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점검비 지금 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유. 점검비 310만 원 지출해 줬습니다. 아니 그거는 휠타 값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아니, 하여튼- 근데 휠타 교환값은 부품값은 준다고 얘기했고 아니 제 얘기- 그리고 의원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